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속담들, 이 한국어 속담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코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냈나요? 마라타이데이도 화이트데이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공부를 다시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는 5월에 토픽 한국어 늘려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보지 않으려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도 못 볼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볼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나오기 바래요. 오늘은 이렇게 떡이랑 관련된 속담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먼저 떡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떡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떡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되게 중요하고 전통 음식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떡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눈에서 이런 빨간 떡볶이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한국의 빨간 떡볶이 말고도 다양한 디저트로 먹는 떡도 있고 간식이 아니라 한 끼로 배부르기 위해 먹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떡볶이 집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희 미얀마에서는 꽤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혹시 드셔본 적이 있어요? 떡볶이를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떡의 맛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맛 표현을 하자면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쫄깃쫄깃하다라는 표현을 어제 쓰냐면 제리를 먹을 때 쫄깃쫄깃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떡의 맛은 제리의 맛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인들이 밥보다 떡을 먼저 먹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떡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어요. 물론 떡보다는 죽을 먼저 먹었어요.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먼저 먹었던 음식이 바로 죽이라고 해요. 죽은 만들기 쉽지 않아요. 고식을 심어요. 고식을 키워요. 그 다음에 이 고식을 키워서 나온 살을 물에 넣어서 끓이면 죽이 돼요. 그 다음에 떡을 만들었어요. 한국인들이. 떡도 만들기가 쉬워요. 쌀을 갈아서 파우더처럼 만들고 스팀으로 찌면 떡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 간이나 그런 것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떡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떡을 먹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떡을 먹게 됩니다. 명절, 생일, 잔치나 행사, 제사 이런 중요한 날에 떡을 먹습니다. 떡은 먹는 떡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부르는 떡 이름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데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는 떡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일단 백설기, 이거는 하얀색 떡인데 아이의 돌잔치 때 많이 먹고요. 이 돌잔치라는 게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산지 바로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에 돌잔치라고 하고요. 그날에 또 돌잡이라고도 이것도 해요. 이거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테이블에 여러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필, 책, 돈, 마이크, 공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돌잡이 때 아이가 뭘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커가면 뭐가 될 수 있는지 추측을 해요. 아이가 마이크를 잡으면 이 아이 성인이 되면 가수가 되겠다. 아니면 연필이나 책을 잡으면 공부가 잘하겠다.
돈을 잡으면 돈이 많이 벌고 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겠다. 구수나 실을 잡으면 오래 살겠다. 이런 추측들을 해요.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넣을 수도 있고, 특히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물건들이 넣을 수 있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거랑 반대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는 거라서 재미도 있고, 돌잔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친척들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뭘 잡을 것 같아 라고 생각도 하면서 보는 맛도, 보는 재미도 있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부모님한테 나 어렸을 때 뭘 잡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미얀마의 돌잡이처럼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뭘 잡으려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네, 떡 종류에 대해 하다가 말이 많았네요. 그리고 떡이 다시 얘기하자면 가래떡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만든 떡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래떡은 설탕, 소금, 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100% 쌀이기 때문에 그냥 밥맛이 난다고 해요. 설날 때 먹는 떡국에 들어간 떡도 이 가래떡이라고 해요. 그리고 추석 때 먹는 송편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송편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쌀가루를 물론 반죽시킨 다음에 안에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예쁜 모양을 만들었고 이 찜솥에 15분 정도 찌면 완성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간단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은 안에 깨, 설탕, 콩가루, 소금 이런 것들을 넣었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거 다 넣을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떡 종류들인데 이거들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오늘은 솥담 이야기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떡들도 이거까지만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떡에 대해 재미있는 솥담들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솥담은요. 쌍게 비지떡. 비지떡은 어떤 떡이냐면요. 두부를 만들 때 콩을 갈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남은 콩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비지라고 하거든요. 찌꺼기라는 게 무엇을 하고 남은 것, 그래서 버려야 한 것을 찌꺼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국이 먹을 게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시대여서 이 콩 찌꺼기 비지를 떡으로 만들다고 해요. 아무래도 배부르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떡이기 때문에 물론 떡만큼 별로 맛도 없고 질도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도 싸요. 요즘은 거의 먹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많이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쌍게 비지떡이라는 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싸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질이 나쁘다던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였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양말 한 켤레를 500원으로 사게 샀다. 오, 진짜 싼데? 이상한다. 맞아. 오늘 신었는데 바로 구멍이 났어. 와, 진짜 싼게 비지떡이네. 잘 이해되셨나요? 어떤 것들이 가격이 비싸도 그만큼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값이 싸서 다 나쁜 것도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샤넬이나 그런 명품들을 따라 만드는 짝퉁들이 너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품질이 안 좋아요. 왜냐? 싼게 비지떡이라서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한 번쯤은 살면서 겪어봤을 것 같아요. 좀 가격이 괜찮아서 기분 좋게 샀는데 역시 싼게 비지떡이라서 실망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았거든요.
이 상계 비지떡 이 속담은 원래는 이런 나쁜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니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는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올린 아침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확인해 주세요. 다음 속담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인데 왜 떡을 줘? 심지어 2개나? 떡을 하나 더 줘? 왜 그럴까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나쁘고 안 좋아도 우리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그렇게 하면 그 싸움이나 그 상황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쁠수록 더 우리가 잘해주면 반대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속담이고 속담을 보고 옛날 한국인들의 순수하고 착한 그 마음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속담을 예를 하자면 팀장님이 너한테 자꾸 일을 시키는 것 같아. 하지만 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 잘하면 나중에 더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미운 사람이 생긴다면 똑같이 거울 무드로 대하지 말고 이 속담처럼 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반대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속담입니다. 떡 줄 사람이 생각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떡은 급하게 먹거나 억지로 먹으면 기도 지식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숨을 잘 못 쉬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 옆에 물이나 음료수를 넣어두고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 이 속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김치국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떡 줄 사람이 아직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한테 떡을 주겠다.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 걔는 날 떡 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떡을 먹을 때 잘 먹을 수 있게 지금부터 김치국부터 먹었던 거죠. 이 속담을 예문을 드리자면 나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사귀면 어디에서 데이트 해야지? 카페는 너무 심심할 것 같고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어디 가면 좋을까? 야, 아직 고백도 안 했잖아. 떡 줄 사람이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일단 고백부터 하고 생각해? 이렇게 가볍게 상대방이 아직 할 생각도 없는 상황에 나 혼자 착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떡을 먹으면 급하게 먹거나 억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고 주의해 주세요. 실제로 KB사 방송국의 성우 한 분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떡을 빨리 먹기 게임을 하다가 송편이라는 떡이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고 사망했대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떡을 먹게 된다면 조심해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험한 건 아닌데 빨리 급하게 먹지만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속담 3개, 떡과 관련된 속담들. 첫 번째는 상계의 비지떡, 가격이 싸면 품질도 안 좋다. 두 번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떡 줄 사람이 생각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해줄 사람은 아직 생각도 않은데 혼자 기대하고 착각한다. 네, 여기까지는 떡이랑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들었나요? 오늘 제가 얘기한 속담들을 상황이랑 맞게 한국인이랑 만날 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속담들을 많이 얘기할 거니까 좋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얘기 못했던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떡이랑 관련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뭔지 다들 아시나요? 아는 사람들도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답을 다음 주 아침 팟캐스트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많이 봐주세요. 오늘도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추천하고 갈게요. 오늘은 그냥 떡이랑 관련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 했으니까 무슨 노래를 추천해주면 좋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제로즈라서 제로베이스원의 팬이라서 그 제로베이스원이 최근에 나왔던 노래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떡이란 분위기에 맞는 노래들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로베이스원의 블루라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청량하고 밝은 노래예요. 홍보도 할 겸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라서 홍보도 할 겸 추천할 겸 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